뭐라 나왔어? 그냥 함수 fx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 fx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정도의 느낌까지는 생각할 수 있냐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어. 그냥 근데 여기는 그냥 함수였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말도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냥 함수야. 연속 이런 거 아니야. 몰라. 거기인데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a만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거기에서 그래프가 fx가 fa보다 작어. 거기에 있는 모든 x가 fx가 fa가 가장 꼭대기다 이 말이야. 가장 꼭대기야. 근데 어떻게 본다고? 어떤 열린 구간을 본다는 말은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뭐라 판단한다고?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포함만 하고 있으면 작은 구간이야. 넓게 보면 안 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보면 A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구간, 작은 구간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대빵인 걸 알 수 있지. 구간을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얘가 대빵이 아니고 얘가 대빵이잖아 지금. 그럼 안 된다. 얘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잘랐을 때 가장 위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극대가 되고 가장 아래에 있으면 이게 극소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 잘 못 보는 그림 극대야? 극대 맞습니까? 극대 맞아 안 맞아?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이라고 했잖아. 대빵이 아니야. 아 이거 대빵이 아니야. 극대라고요. 극대라고요. 됐어? 이점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 극대 돼야 안 돼요? 돼요. 극대 된다고 해? 여기하면 이 점은 극대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얘는 뭐가 되겠으면 극소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이면 극대는 P부터 Q까지 극소는 P부터 Q까지 극소 돼 안 돼? 되죠? 자, 극대는 P는 극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Q는 극소가 된다고. 요거까지 좀 알아보고 있으면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지? 이거는 극대 극소의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개념적인 부분이야. 이건 개념은 어떤 함수에서 얘기한다고? 그냥 함수에서 얘기한다고 해. 개념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모든 함수에 극대 극소가 있는데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프라임이 어쩐다? 부가 바뀌는 부분에서 증가 감소가 바뀜으로써 우리는 극대 극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지나겠지. 양수에서 음수로 갔고 음수에서 양수로 가고 우리가 쭉 미분 가능이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하는 연속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임 자체가 존재를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양수에서 증가해서 감수로 가다 보면 0을 지나겠지. 음수에서 양수로 간다면 당연히 0을 지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프라임 0을 구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극대극소를 구할 때는 프라임 a가 0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변했느냐, 음수에서 양수로 변했냐가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지? 미분 뭐에 대해서? 가능에 대해서는 0을 지나게 되는 거고 미분 불가에 대해서는 0을 지나지 않을 수 있어 없어? 지날 수 있어 없어? 지나 안 지나? 지나 안 지나? 자, 이 점에서 미분 불가지. 얘는 미분 불가. 그림 보면 극대인지는 알겠어. 그림 보면 극대인지 알겠지? 그러지? 그런데 여기 점에서 미분 불가야. 그럼 이 점은 프라임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 플러스고 오른쪽에서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부호 변화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극대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상황 판단을 하는데 신경 써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자, 부호 변화가 바뀌면 극대야. 부호 변화가 바뀌면 극대 또는 극소야. 됐어요? 극대 또는 극소이면 부호 변화가 있다. 참이야 거짓일 것 같아. 극대이면 부호 변화가 있다. 이런 게 어렵지. 이런 게 어려워. 이렇게 반대로 된 것도 있죠. 우리 예시했네 이거. 예시했잖아. 가정과 결론이 중요할 거고 어떤 함수에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의 반예는 다 그래프적 생각을 해놔야 된다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너희들이 기억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OX 문제 있잖아. 확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냐 생각을 해놔야 돼 일단. 뭔 말인지 알겠나요? 보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다 배우진 않아요. 다 배우진 않아. 우리는 보통 어떤 것만 배우냐면 된다만 배워. 참인 것만 배워. 그러면 안 배운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우리가 참인 것만 배우지 거짓을 배우진 않잖아. 그러잖아. 참인 것만 배우잖아. 그래서 수환아, 우리 참인 것만 배워. 왜? 거짓인 걸 듣다 보면 거짓이 마치 참인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고. 수환이면 내내 차원우라 불렀어. 차원우. 처음에는 왜 그래 하더만 차원우 부르면 거울 보면서 나 차원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하진 않는단 말이지. 참은 계속 강요하겠지. 머릿속 박아야 되니까. 많이 듣다 보는 건 참이야. 그러다 보니까 참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렇지? 거짓에 대해서는 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 그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명제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은 반대적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반예적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못 찾았어. 그럼 일단 참 쪽에 끼워놓고 그래서 반대 찾으면 다음에 거짓으로 옮기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책에 나온 이론적으로 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은 개수적인 개념밖에 없습니다. 자, 개수적인 게 아니라 극대 극소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함수로 얘기를 할 거냐면 연소함수 아니면 미분 가능함수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딱 개념 문제에서만 한번 나오는 거야. 잘랐어. 극대가 된다고요. 이런 예시는 꽤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분을 해서 얘를 생각을 해내.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 자, 불연속 함수라는 용어는 없다 있습니다.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함수야. 됐지? 그 다음에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만 갖고 얘기했냐면 미분 가능 함수만 갖고 주로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갖고 정립된 이론들은 대부분 다 미분 가능 함수만 갖고 극대극소를 했기 때문에 프라임 영, 프라임 양수, 음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지?
근데 불연속과 연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갖고 얘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없으면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뾰족한 점 이런 점이 반대가 될 거고 불연속은 뭐 대충 그리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알겠지? 불연속함수 제일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꽤 많이 이용되는 거고 질문에서 대놓고 롤의 정리를 써놓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온단 말이야. 롤의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 됐어요? 어떻게 알고 있으면 제일 편하냐면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식으로는 너희들이 그림 보면서 할 거야. 자 롤의 정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자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핵심 멘트가 있습니다.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미분 가능 함수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미분 가능 함수는 정확한 용어는 미분 가능 함수가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인데 우린 그 구간에서만 얘기할 거거든. 딴 데 볼 게 아니라 거기서만 얘기할 거야. 거기에서만 미분 가능이란 말이 이렇게 쭉 있는 말이야. 됐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미분 가능이란만 기억하세요. 일단 롤의 정리는 뭔 말이냐면 롤의 정리는 그래프가 내가 있는 시작점에서 다시 위치가 똑같은 점으로 왔어. 똑같은 지점으로 왔어. FA와 FB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서 어떤 위치가 발생할 거냐면 이렇게 프라임이 0인 점이 발생하겠다라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됐나요? 자, 평균값 정리는 얘를 일반화시킨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 그래서 FA라는 점이 있고 FB라는 점이 있는데 요걸 두 점을 연결하는 뭐가 있을 거야? 기울기가 있을 거야.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야. 그거랑 똑같은 변화율을 갖는 점이 그 사이에서 존재한다. 얘랑 같은 점이 C가 여기에 있다. C가 여기에 있다. 몇 개? 적어도 한 개 있다.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개 이상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계속 이게 올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읽어봐야 돼.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미분 계수의 정의, 도함수 정의 머릿속에 사진으로 박아놓고 얘도 뭐든 거의 사진으로 박아놔야 돼요. 여기 있는 문장은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써줘야 돼요. 여기에 뭐 조사 같은 약간 그런 용어는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뭐 구간, 그 다음에 시계 표현, 그 다음에 용어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야 돼. 그대로 적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수령 점수가 까지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도 빠짐없이 원래 적어야 됩니다. A, B에서 연속이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 여기에서 연속이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할 때가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안 쓰면 틀립니다. 안 쓰면 틀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문장은 그대로 외워주고 뭐 연결시켜서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외워둬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게 문장을 쓸 때 그림 하나 그려놓고 보면서 쓰면 조금 더 편해질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어제 안 했던 문제를 봐볼게요. 빨리 풀어버리고. 자, 어제 그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연속이 있고 지금 연속하고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현재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지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을 가지고 우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것이다 이거지. 됐습니까? 불연속은 무조건 해야 돼. 미분 불가는 무조건 해야 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연속과 불연속은 뭔가 방법이 좀 있을 것이고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 F분의 G2에서 F분의 G2에서
2에서 뭐 하자는 소리야? 연속이냐 물어봤지. 얘는 연속이지. 나누기는 뭐하고 똑같아? 곱하기야 같다는 개념이지. 그러지? 얘는 0이 당연히 분모가 되니까 0이 안 돼야겠지. 그지? 근데 얘는 불이고 얘는 연이야. 이 불을 잡는 방법은 뭐라고? 0이라고요. 그래서 0이니까 연속이다. 그래 판단할 수 있겠지. 판단되죠? 합성함수는 1에서 연속이냐 물어봤어. 그럼 1을 F에다 집어넣을 거야. 1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1이야. 얘는 0이야.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아니라 0, 1이야. 그놈을 G에다 집어넣을 거야. G에다가 0을 넣고 1을 넣었어요. 연속이 되겠죠? 연속만 물어봤으니까. 자, 곱에서 4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어. F는 4에서 미분 불가. FG는 뭐라고? 4에서 미분 불가. 왼쪽은 0인 것 같고 오른쪽은 1입니다. 그러지? 곱했지? 됐지? 그러면 G는 뭐야? G는 여기서 뭐야? G는 0이죠. 됐습니까? 자, 곱을 할 때는 요런 미분하고 요런 미분해서 곱하는 거 아니야. 미분하고 미분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식을 쓰고 곱하든지 식을 써가지고 미분하든지 우리가 곱 미분을 하든지 미분 그대로 미분하든지. 알겠어요? 그래프가 쉬운 식이니까 식을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얼마야? 자, 이 식은 뭡니까? x-4죠. 얘가 원점으로 가면 뭐가 된가요? x. 우리는 뭐만 구하는 거야? 변화율만 구하니까 상관이 없겠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갖고 와? x로 갖고 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1이고 얘는 x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여기는 x고 얘는 1이고 얘는 x 플러스 1이야. 그럼 왼쪽 두 개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x가 되겠고 오른쪽 두 개의 식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뭘 집어넣을 거야? 0을 넣을 거야. 미분해서 0을 넣을 거야. 미분해서 0 넣습니다. 얼마입니까? 1이 되겠고 미분해서 0 넣으면 이거 제외시키고 여기다가 0 넣으면 된다겠지? 1이 되겠죠? 같네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 되겠네요. 나는 의심스러우면 해갖고 되잖아. 왜냐면 이거 나는 평행이동해서 그냥 계산한 거잖아. 평행이동 계산했다는 것은 변화율에 대한 생각은 상관이 없는 거지. 의심스러우면 실제로 너희들 넣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값이 안 달라지면 식만 달라지고 값은 똑같을 겁니다. 되시죠? 다음 24번. 자, fx는 왼쪽은 x제곱 오른쪽은 x야.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1, 3, 1, 3, 1, 5, x에 대해서 p라는 것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삼각형 ABC 세변 위의 이미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g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상황은 고정 상황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pq의 최대값을 gx라고 놨어요. 그래서 gx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pq의 최대값. p는 어디냐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p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q는 어디냐면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이야.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점을 찾을 거야? 가장 긴 거를 찾을 거야. 제곱이니까. 큰 놈을 제곱하면 큰 거 되는 거 맞습니까? 큰 걸 제곱하면 더 커집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이 말이잖아. 아니지. 뭐가 있어야 돼? 양수에 말하면 이건 참이 되겠지. 아니 x제곱은 증가함수야. x분보다 x2가 더 크면 더 큰 값이 떨어지겠지. 양수에 대해서 말. 근데 현재 우리는 뭐야? 길이에 대한 것이 무조건 양수 0도 포함하네요.
길이니까 양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PQ가 가장 길면 PQ 제곱도 크겠지. 맞나요? 그러면은 지금 P가 저기에 놓였을 때는 Q는 당연히 어디 있을 거야? 여기에 있겠네요. 그럼 P가 움직이더라도 지금 Q의 위치는 정해졌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쭉 올 거 아니야. 지금 요놈을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요놈이 달라지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최대값이 달라지는 위치는 지금 어디가 될까? 우리는 길이가 같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길이가 같다. 원은 한 점에서 길이가 같다. 두 점에서 길이가 같다면 다운은 아니야. 두 점에서 길이가 같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수직 이등분선. 두 점에서 길이가 같다가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라야 돼. 다시 말해서 얘가 특징이 있는 점, 여기서 특징이 있는 점이 A, B, C야. 그러지? A, B, C야.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A, B, C 중에 AC의 수직 이등분선, AC의 수직 이등분선, BC의 수직 이등분선,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 세 가지가 길이가 달라지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경계가 되는 거야. 나는 일부러 세 개를 그려놓고 보려고 하는 거야. 뭐 보인다고 하면 두 개만 갖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최대값은 누구라고 지금? B라고 지금. 여기로 왔어요. 최대 변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거긴 한데 실은 B가 더 크니까 안 변한 거야. 의미가 없어졌어. 됐어요? 이 선은 필요가 있긴 하네. 뒤로 가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이 점을 지나면서 자, 최대값이 이때는 B고 이때로 오면 누구랑 똑같아져? C랑 똑같아지겠지. 그러면서 B점에서 이제 C점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뭐 없어. 방법이 없어. 너희들 뭐 얘가 수학적 뭐 생각을 해갖고 쓰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됐니? 자, P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P2로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최대값이 지금 변하지 않았고 이 점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 P점이니까 AB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달라져 안 달라져? 최대값은 달라지지 않겠지. 되니? 단 P의 위치가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러겠지? 그래프 위가 달라졌으니까 요놈을 P2, 요놈을 P3라고 놓고 갈게요. P3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떻게 달라져요? 여기서 이 점을 기준으로 얘랑 같은 점이 PA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P3. 그 다음에가 P4. 달라져서 여기 달라지다가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최대값이 안 달라졌지? 그럼 우리가 경계가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겠다 이거지. 됐니? 얘를 보면서 우리는 조사를 할 거야. 저기 아래는 다 P 때문에? P가 그래프가 위치가 달라졌어. 움직이는 위치가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그래프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응? 긴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뭐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더 들겠지. 100% 아니야. 왜냐면 식이 PQ가 아니잖아. 길이가 아니고 길이 제곱이야.
길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다가 갑자기 이렇게 갔으니까 길이는 느낌이 달라졌잖아 확실히. 뭔 말인지 알겠니? 느낌은 달라졌어. 하지만 뭐는 다를 수 있어. 제곱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적어도 우리는 이거는 변화율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서 변화율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율이 커졌는데 또 커졌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커졌다 커졌다는 계산해 봐야 되고 대신 커지면서 작아진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P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P가 점점 거리가 쪄서 줄어들고 있겠지. 이쪽에서는 계속 줄어들 거야. 자, P2를 지나면서 지금 P1을 첫 번째 점 PQ X라 합시다 그냥. 자, X를 지나면서 지금 P1에서 P2로 달라졌습니다.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거야. 자, 터치를 한 거야. 바톤 터치를 한 거야. 그럼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길이가 점점 어쩌주고 있어? PQ의 길이가 점점 어쩌주고 있니? 길어지 안 길어지나? 좀 애매하나? 애매한가? 길어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길어질 것 같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일단은 여기서는 줄어든 건 확실하지. 이게 줄어들다가 여기서 어째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든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아닌데 약간은 처음에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의심스러우면 해봐야지. 의심이 안스러우면 안 할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X에서는 아니라고 불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붙여놓을게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점점 어떻게 됐어? 늘어나고 있지. 그러고 나서 P3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됐어? 줄어들고 있지. 얘는 뭐 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나요? 좀 애매하긴 한데 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겠지? 여튼간 줄어들면서 늘어나는데 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여튼간에 y도 아니다. 그러지? 세 번째 P3는 Q를 지나면서 지금 요놈이 이렇게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고 줄어들고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바토 턴치를 했단 말이야. 요놈으로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지. 얘는 확실하네. 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G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기억 XYG에서 우리는 세 번의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원래는. 알겠나요? 질문. G0은 26이냐는 것은 계산하라는 소리고 닫힌 거 0부터 3까지 GX의 최소값은 이 중에 계산하라는 소리고 길이 최소값이 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달라는 소리야. 0부터 3까지 P가 0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0, 1, 2, 3, 3은 어느 정도 있어? 지금 3이 어느 정도 있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는 어디겠다? 여기가 되겠지? 계산해달라는 소리고 GX가 X내에서 미분가하지 않는 모든 A의 합은 2이다 라고 했는 게 X는 2점일 때 X가 얼마야? 얘가 4 Y가 4지 4니까 X는 마이너스 2 얘는 0 합이라고 했으니까 0 제외시켜줬네. 감사하게도. 이 점은 얼마입니까? 얘가 대칭적이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1,3 2,2네요 2,2 이 점은 얼마고? 마이너스 2 0, 2니까 지금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의심스러우면 틀렸으면 뭔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 말이 되겠죠. 확실히 보이는 건 안 할 거고 확실하지 않은 건 할 거라 이거지. 아시겠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겠지. 그것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이런 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fx가 지금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걸 gx라 했어요. 크지 않은 거, 작은 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PA랑 PB 중에 작은 놈을 우리는 GX라고 했습니다.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하고 B의 거리의 제곱은 양수가 될 거니 거리는 양수가 될 거니까 요놈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가 될 거야? 경계가 된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요것부터 잡아주는 거야 지금. 요 만나는 요점에서 길이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서는 지금 자 PA에 대해서는 요놈은 그대로 자, 요거는 무조건 미분 가능입니다. 여기서 한 점은 그대로 놔두고 요놈이 그래프를 쭉 따라서 오면 요거 거리의 제곱은 무조건 미분 가능이야.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점을 지나는 순간 뭐 할 거야? 바톤 터치를 할 거야. 누구랑? 요놈이랑 바톤 터치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점점 여기서는 이 점을 기점으로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바톤 터치를 하면 얘는 그래서 어째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저거 살 필요가 없어. 되니?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P가 이쪽으로 오면 바톤 터치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와서 0이 됐겠지. 그리고 나서 요놈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조심할 점이 뭐냐면 얘가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다가 뭐가 됐을 거야 거리가? 0이 됐겠지. 그리고 얘가 그대로 따라갔으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소리겠지. 다시 이 점이 요 직선 라인을 쭉 따라갔으면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가능입니다. 이 직선이 이렇게 따라갔으면 PB의 제곱은 가능이야. 다시 말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나고 있으니까 0이 됐을 거라고. 변화율이. 맞나요? 좀 애매한가? 식 적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놈이 이렇게 넘어왔지. 그럼 얘는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니까 변화율이 양수가 됐을 거 아니야. 늘어났으니까 양수가 됐을 거 아니야. 제곱이니까. 얘도 이쪽에서 오다 보면 원래 이 라인을 따라왔으면 미분 가능이었을 거라고. 여기서 줄어들다가 뭐가 돼서 갑자기 또 늘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거죠. 조심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랑 거리의 제곱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거고 어느 순간 여기에 오는 순간 다시 바톤 터치를 얘한테 했어요. 얘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났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뭔 거야? 늘어나긴 했네. 그러면 실제로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야. 계속 그대로 직선처럼 움직이고 얘는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옆으로. 그러지? 값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느낌이니까 계산은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린 적어도 어디는 해봐야 된다.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실제식을 계산해봐야 된다. 실제 계산식은 어디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 1, 2까지의 요놈의 거리의 제곱 풀고 쓰고 요놈의 거리의 제곱 써가지고 실제 이 점을 지날 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점 x좌표를 구해내야 됩니다. 요점 x좌표는 어떻게 구해? 요거랑 요거의 직선을 구해가지고 교점 구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실제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기존의 문제 뭐냐면 활용 문제로 많이 등장했다고. 미분 가능을 활용 문제화 시킨 거야. 너희들이 fx식을 구간에 따라서 식을 적어놓고 거기에 실제로 그 부분에서 미분 가능이 됐냐 안 됐냐를 해봐라는 문제라고. 너희들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설마 뭐야? 설마 앞쪽이 없고 뒤쪽에 있단 소리야?
뒤쪽에 있네.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위에 문제가 이 문제라고. 단지 위에 문제는 여기 식을 너희들이 구해봐라는 소리고 얘는 대놓고 준 거고.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고 우리는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고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미분계수 정의서 써야 되는데 얘가 우리가 아는 함수지. 그러지? 원래 1에서 미분 가능인 함수였어. 그러면 좌미분하고 우미분이 똑같을 거고 거기에 미분계수 똑같을 거니까 얘는 미분해서 우리는 그걸 좌미분을 쓰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문제는 이러한 식을 너희들이 작성해보고 실제 1에서 미분 가능인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는 문제야. 활용 문제로. 그래서 이쪽 문제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문제가 되겠지. 그걸 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은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네. gx라는 그래프가 fx는 주어졌고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k만큼 평행 이동해서 x축 아래를 꺾어 올려라 이거지.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지금. 요 그래프야.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고. 그러면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뾰족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불연속점이 한 군데, 뾰족점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야. 거기서 미분 불가가 뜨겠지 일단. 누가? gx에 대해서는. 위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k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다 다 k를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얘를 3만큼 왼쪽으로 움직여라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얘는? 연속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거지. 3만큼 움직이면 요점이네 요점. 요점에서는 연속이냐 물어봤어. 아 연속은 아니야. 조심할지. 왼쪽하고 0이야. 연속 아니야. 왼쪽하고 0이야. 이게 왼쪽 0 오른쪽 세 군데인데 왼쪽하고 0이란 말은 왼쪽하고 0이네. 그러면 같다는 것은 연속 아니야. 그 다음에 함수 f랑 g랑 더한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k가 존재한다 이거지. 자 f는 뭘 했을까? f는 불연속이었지. g는 뭐야? 연속이지. 그러겠지? 아 g는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네요. 다시 f는 원래 함수였어. 0에서 불연속이야.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1이야. 됐니? g는 요놈을 평행 이동시킬 거야. 뭔지 알겠니? 평행 이동시켜서 0에서 연속이 되려면 불하고 더하기 연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 더하기 연은 불연속이야. 할 필요가 없어. 불하고 뭐는 가능할 수 있어? 불만 가능해.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불만 생각한다면 너는 요 놈을 그리 가져가야 돼. 왼쪽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1이 되겠지. 0, 1이 되니까 1이 되고 오른쪽은 0이 돼서 얘는 연속이 되는 K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F는 0에서 불이야. 더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밖에 없어. 다른 데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다 연이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할 거 아니야 지금. 됐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 0 넣어가지고 식으로 푼다는 것은 식으로 푸는 것은 남는 게 없어 별로. 왜 남는 게 없겠어? 식은 맨날 달라지겠지. 그러지?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 하면 그건 남아.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왜? 식으로 가면 맨날 연산만 하고 있겠지. 갖기 위해서 A값이 얼마가 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판별식 넣고 근해공식 넣겠지. 디귿 F 곱하기 G가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의 값은 있단 소리는 일단 그렇지? 그러면 F는 지금 여러분 좀 일단은 자 F는 0에서 어떻게 된 거야? 불연속이지. 불연속이라는 것은 일단 G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질문은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이야. 자, 미분 가능에 대한 영성 세기는 어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0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K 값을 합은 가능한 모든 정수야. 정수에 그러면 자 미분 불가 G는 뭐야? 미분 불가한 점이 많네. 불가 곱하기 불가는 불가 곱하기 불가에 자 불가 곱하기 불가는 어떻게 한다고? 일일이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해봐야 된다. 적어도 다시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은 뭐 해야 돼? 연속이 돼야겠지. 연속이 돼야겠지. 그럼 연속이 되려면 F가 지금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G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연속을 만들려면. 일단은 G 얼마야 뭔지만은 뭐 P라고 합시다. 에? 0에서 G 0이겠죠, G 0.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일단 G 0은 0이 된 놈만 생각할 거라고 1차적으로는. 그 정수만 생각할 거고. 그럼 조사할 부분이 확 줄었겠지. 근데 FF 0에서 연속인 거 아니에요? F는 요놈이야. 아, 요놈. 응? 지금 요놈 선생님이 그린 것은 지금 G고 G. 그러면 G0이 0인 것만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조사할 것은 G0인 것은 지금 2점 5개 조사하라 이거지. 이 5개 중에 할 필요 없는 점이 뭐야? 할 필요가 없는 점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뭐는 굳이 한 번은 안 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1조하고 4는 안 해도 되겠지. 평행이동 할 거니까 똑같은 그림이니까. 현재 마이너스 1을 평행이동해서 0으로 위치를 시킬 거고 4를 평행이동시켜서 0으로 이동시킬 거 아니야. 그러지? 둘 중에 하나만 해보고 하나가 되면 나머지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1, 2, 3은 0으로 이동시켜서 우리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놓고 이런 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어떠한 본인 스스로의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왜? 어떤 놈에 대해서 얘기를 선생님이 했냐면 fx, gx가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g0은 0이어야 되고 g'0은 0이어야 됐다는 건데 현재는 미분 불가한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특히 미분 가능하지만 이렇게 1로 쭉 되는 거, 0으로 쭉 되는 거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뭐가 돼? f0은 0이지 프라임도 0이지 가능성은 있겠지. 우리가 불연속을 곱해가지고 불연속점을 곱해가지고 미분 가능을 만들려면 0인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란 말을 썼었고 그 식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G0은 0은 연속을 위해서 나온 거고 G'0은 0이 나오는 것은 미분 가능을 위해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쪽 부분을 보니까 뭐가 돼? G0은 0이고 G'0도 0이야. G' 얼마도 0이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문제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됐습니까? 직접 우리는 몇 번 해봐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돼. 공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식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런 것은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여기에 어떤 것까지 해보면 좀 더 공부가 될 거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미분 불가가 뜨면 가능이 뜨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불가가 뜰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불가가 뜨면 어떤 것도 한번 해보면 공부 될 거냐면 이것도 해보면 공부가 됩니다. x제곱 같은 거. x제곱 같은 거에 x제곱 0하고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는 건 다릅니다. 알겠나요? 이 문제는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따로 해보세요. 근데 그 GX가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G0이 0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GX가 불연속이면 G0이 0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속이니까 0, 0, 0 해본 거잖아. 0이 네 군데잖아. 이 점도 할 거잖아 어차피. G는 지금 여기만 불연속이야. 불은 무조건 해야 돼.
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 점은 무조건 할 거야. 굴고 0인점을 할 거라고. 되니? 그래 5군데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기본적으로. 그 중에 4군데 말 거라 이 말이야. 얘는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지? F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미분 불가야. 미분 불가면 G가 어째? 마이너스 3에서 0이 돼야 된다. 불가잖아. 불과 가능이 곱해졌습니다. 됐습니까? 불가가 곱해서 가능하는 것은 G'이 G0이 0이어야 돼 일단. 맞나요? 안 쓰셨나? 자, 우리는 그냥 K를 하겠습니다. 얘를 미분해서 뭘 넣을 거야? 뭘 넣을 거야? K 플러스 K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자, 미분해서 뭘 넣어? K 마이너스를 넣고 G, K를 넣고 더하기 F에다가 뭘 넣을 거야? K 마이너스를 넣고 G 프라임 K를 넣을 거야. 자, 여기에서 쌤은 K 마이너스를 안 넣고 원래 K를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가 문제야? 연속인데 미분 불가야. 미분할 때는 뿔말을 넣는데 나머지는 그냥 넣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얘랑 여기다가 K 뿔 G K 플러스 K 뿔 G 프라임 K랑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 연속이니까 쓸 필요가 없다고 원래. 이걸 생각하면 식이 훨씬 잘 보여. 연속이기 때문에 K뿔 K-를 안 넣어도 K만 넣어도 된다고. 우리는 FK뿔하고 FK마하고 FK는 세 개가 다 달라. 다르다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라고. 연속이면 같아. 그러면 얘가 둘이 같음이 훨씬 잘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째? 다르잖아.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다음. 뭐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3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방정시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이 세 실근의 크기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fx는 9.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 둘, 세 개가 등비 수열. 왜 나온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세 실근. F0은 1이야. F0은 1이란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F'2는 마이너스 2야. F3을 구하시오. 아무 내용이 없네. 지금 뭐 그래프하고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뭔 말이야? 실제로 써서 풀란 소리입니다. 실제로 써서 풀란 소리야. 그래서 지금 fx는 9는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는다는 소리는 fx-9라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세근이 등비수열 x-a, x-ar, x-ar의 제곱 이렇게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놈을 넘기고 식 하나, 식 2개에서 이걸 구하라 이 소리가 되겠어. 왜냐면 F0은 1 하면 식 하나 나왔겠지. F'2 하면 마이너스 2씩 나왔겠지. 됐나요? 그래서 F3 구하라 이 소리야. 뭔가 힌트가 있었으면 썼을 것 같은데 힌트가 전혀 없어 지금. 좀 여기다가 이게 9니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1은 뭐 밑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2는 마이너스 이겠다. 이쪽이 지금 2가 되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모른다는 소리는 뭐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소리야. 이게 등비수열 써가지고 풀란 소리입니다. 자, 최고차항 1인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f0은 마이너스 3입니다. f0은 마이너스 3.
근데 fx가 지금 요 사이 양의 실수에서 이놈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 말이 뭔 말이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도록 조금 해달라 이런 요구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위에 있는데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이야. 여가 1이네요. 얘는 마찬가지로 1,0을 지나네. 2점 지나면서 길기가 6이야. 이런 좀 이상하다는 느낌 좀 받아야 돼.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거의 맞게 그리긴 했는데 아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만 생각을 해야겠지.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지? 여튼간에 얘는 둘 다 1,0을 지났는데 두 개가 이 점에서 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해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려야 되는 그림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변화율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는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소리야. 그럼 f가 지금 1차적으로는 1차 함수는 아니고요. 2차 함수부터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3차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프는 2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가 많습니다. 알았어요? 변화율이 더 완만한 겁니다. 완만한 거.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점, 무슨 점 찾아야 돼? 2차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보통은 3차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럼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다면 3차부터 출발해도 관계는 없다 이거지. 알겠나요? 확신이 안 서면 2차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2점 지났지. 재고창 개수 1이지. 2점 지났지. 그러면 fx는 1에서 1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f1은 0이고 f'1은 6이야. 그래서 많이 봤던 식이네. f1은 0이고 f'1은 6이야. 연습 평상시에 항상 봤던 식이 내면 식스는 연습을 계속해야 식이 연산이 빨라집니다. 제곱창은 1이야. x-1의 세제곱 플러스 문자 없는 문자 a x-1의 제곱 플러스 6x-1 0 쓸 수 있겠니? 어제 연습했던 거야. f1은 0이야. f'1은 6이야. x-1로 다항식을 정리했더니 우리는 상수항하고 그 일창이 개수 6 나온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저기다 뭐만 판단하면 돼? 이용하지 않은 놈? 요 놈만 판단하면 마이너스 1이야, a야,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끝났네. 지금 뭐뭐 이용한 거야 지금? 1,0을 지난다. 1에서 기울기가 6이다. 식 뽑을 수 있겠니? 어떤 식을 뽑냐에 따라서 연산이 훨씬 더 누가 빨라지냐 이런 생각이라고 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것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은 일반형 좋고 그냥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얘부터 출발하겠지 이제. 우리가 얘가 먼저 보이니까 요걸 쓰는 거야. 자, 우리가 식을 딱 읽었을 때 가장 식이 빨리 보이는 것부터 출발하고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재미는 그렇게는 없어요.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수를 넣어보겠다. 항등식적인 개념을 넣어보겠다. 뭐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해보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요 식이 핵심이긴 해요. f'(x) gx 마이너스 fx g'(x) 이런 식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식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없지. 서윤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f'(gx) 빼기 fg'(x) 본 적이? 미분에 나오면 미분법에 나옵니다. 미적분에 나와 미적분에. 예? 분수함수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모른다 그래. 요즘 여기 그렇게 부자한 소리 아니야.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반형으로 풀란 소리야. 뭔 말인지 몰라? 일반형으로 풀란 소리야. 차수 확인해야 돼. F 차수가 있을 거고 G 차수는 차수가 2차가 더 늘었어. 그럼 F가 0차.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0차, 1차 말이 안 돼. F가 1차, 3차, 1차, 0차, 3차, 1차, 2차 말 안 돼. 얘는 2차, 2차, 1차, 4차, F 2차, 프라임 3차. 됐네요. 그러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미분했으면 이 최고차항 계수는 가장 높은 차 요놈의 앞에 있는 계수와 요놈의 계수에 영향을 받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F를 지금 몇 차례 있어? 2차례 했으니까 AX 제곱이라 나왔어.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F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 F 미분하면 2A가 되네. 4A였으니까 아니 F는 2A고 G는 지금 2A네요. 맞습니까? F 미분하면 요놈 F니까 2A이고 G는 요놈 그대로니까 2A야. 그럼 요놈이 뭐야? 4A 제곱이야. 요놈은 F는 A이고 G는 뭡니까 지금? G는 2AX 4제곱이니까 8A가 되나요? 그렇지? G는 뭐, F는 뭐였어 아까? A였지. 그럼 요놈이 뭐가 돼? 마이너스 8A 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돼서 4 넘기면 4가 돼서 A 제곱은 얼마야? 4가 된다 이거죠. 최고차항 계수는 뭐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지? 그런데 지금 뭐 이거 2차 최고차항만 한 거야? 그러면 뒤에 부분이 있어 없어? 뒤에 부분이 원래는 있어야 되겠지? 근데 오른쪽 식을 봤으면 마이너스 16x 5제곱 그러니까 깔끔하게 뒤를 싹 제거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6x 5제곱 나오겠죠? 최고차항만 있으면 최고차항밖에 안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답이 2개 나오는데 2개 답이 왜 사라질 거냐면 FA하고 G1을 하다 보면 A 제곱이 등장할 겁니다. 1, 3을 하다 보면 F3, G1이잖아. F3은 지금 뭐야? A3의 제곱이야. G1은 뭐야? E1의 제곱 A라고. 여기서 A 제곱이 나오면 9, 28 A 제곱이 나오니까 관계없이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야. 양수음수와 상관없이. 이해됩니까? 그냥 우린 다항식의 미분을 항등식형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 일반항을 넣어서 풀어라 이거고 일반항을 넣어서 풀 때 가장 먼저는 최고차항만 생각하자 이거고 그리고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겠고 너무 뭐 나식이 좀 복잡해서 그냥 이 정도로 낸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뒤쪽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식 넣어갖고 항등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